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8시 30분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P2P 금융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출발!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주간 핫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P2P 보험이 국내에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2P 보험은 친구나 가족, 지인 중 동일한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들끼리 그룹을 형성한 뒤 소규모 그룹의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친화적이란 특징이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전통적 보험 구조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개발원은 보험의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험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국 P2P 금융협회 소속 회원사의 누적 매출액이 7,3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런 성장세와 동시에 그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등록만으로 업계에 진입하는 P2P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동시에 부도율과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와 산업 규제라는 양날의 칼로 적용되는 P2P 가이드라인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등이 P2P 산업의 위기 요소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P2P 투자는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을 고를 때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담의 한 소셜 라운지바 홍보 영상입니다.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최근 마케팅 차원에서 P2P 금융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은 물론 샴페인 등 리워드까지 내걸면서 하루 만에 10억 원이 모였고 투자금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개인 대출 투자를 시작으로 상가와 오피스텔 투자, 미술품과 명품 담보 투자까지 P2P 금융 상품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연 10% 이상이 보통입니다. 다만 투자 기간이 짧고 수익에 대한 세율이 27.5%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도 1%대인 은행 예금 이자율에 비하면 통상 5배에서 7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P2P 금융 상품은 투자 안전장치도 제각각인데다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그 업체들 중에 무조건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일단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P2P 투자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확정 수익이다 아니면은 100% 원금을 보장한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우선 한국 P2P 금융협회 회원사는 경영 구조와 재정 상황 등 실사를 거쳐 가입이 확정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상품에 많은 금액을 몰아넣기보다는 다양한 상품군과 다양한 업체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국 P2P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원사별 연체율과 부실률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회 회원사가 취급한 대출 투자금은 7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연체율과 부실률 모두 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예스 P2P 주간 핫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P2P 금융 핫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전화 02-6676-0074, 문자 샵 8181로 문의해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P2P 금융투자 핫 이슈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자, 오늘 이 시간 핀스트리트 신건영 이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몸풀기 질문. 나에게 P2P 급성장이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P2P가 급성장할수록 저희 노후 대비를 위한 어떤 준비가 빨리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P2P는 노후다. 노후 대비다. 아, 노후 대비다. 좋습니다. 자,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는데요. 지난 3월 말 기준 한국 P2P 금융협회의 소속된 회원사의 누적 매출액은 무려 7,344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게 지난해 8월과 비교를 하면 약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한국 P2P 금융협회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한국 P2P 금융협회는 네네. 그 작년에 그 설립이 되었는데요. 작년 6월달에 2016년 6월달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핀테크 및 P2P 금융의 산업 발전과 P2P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P2P 플랫폼 협의체입니다. 지금 그 대체적으로 파악되는 게 전체 그 P2P 업체가 약 200군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최대치가. 근데 그 중에 P2P 금융협회 약 4월 말 기준으로 한 50여 곳이 지금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P2P 금융산업 발전, 그 자금 조달, 네.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설립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핀스트리트가 한국 P2P 금융협회 회원사로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원사 가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우선은 그 P2P 금융협회라는 것은 어떤 자체적인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 보호라든가 P2P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P2P 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거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도 어떤 가이드라인 준수라든가 법 제도화를 위해서 정부 금융감독기관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 P2P 금융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런 협회와 같이 가는 업체들도 네. 상당히 어떤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뭐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최근 이 P2P 플랫폼 선도 업체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몇몇 그 선두 P2P 업체에서 네네. 어떤 기존 대출을 이제 연장하는 뭐 그런 그 공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뭐 부동산 P2P라든가 아니면 담보부 P2P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보통 부동산 P2P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면서 어떤 네네. 공정이 지연이 된다든가 아니면 용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허가가 지연된다는 부분들이 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네. 뭐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어떤 P2P 같은 경우는 네네. 사업성이 갑자기 악화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울 경우에 다시 한번 재펀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이 이미 그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이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대출이 연장되는 P2P 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최근에 들어와서 P2P에 관련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네네.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P2P라는 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네. 뭐 만기 연장은 뭐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근데 만기 연장을 하려고 할 때 그 신용 상태라든가 재정 상태에 따라서 연장을 하거나 못 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변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P2P 같은 경우도 지금이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지만 정확하게 P2P 플랫폼 업체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P2P 업체가 정확한 정보를 공시를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고 하면 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P2P 금융 산업이 네. 초기이기 때문에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그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네. P2P 업체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다 공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외주식 업체는 공시할 의미가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투자자들도 더 신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이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출이 연장되는 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면 예. 그렇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P2P 대출이란 무엇인지 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면 저희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P2P 네. 그 투자 대출에 대한 사례는 네네. 그 부동산 NPL 중에 배당금 담보 대출이라는 그런 그 투자 대출이 있습니다. 네네.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P2P 플랫폼이라는 것이 네. P2P가 이제 차입자와 개인 간 개인의 어떤 투자와 대출을 이어주는 것인데요. 네. 그 와중에 어떤 그 부동산 NPL의 어떤 사례를 보면 법원 배당금 담보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보통 대출 금리가 약 연 18% 정도 되고요. 네. 투자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짧고 그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그런 그 구조의 그 대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 담보 대출이란 과연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네. 법원 배당금 담보 대출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돼서 네. 그 낙찰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낙찰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낙찰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이 채권의 권리자, 그 경매를 통해서 나의 권리를 찾을 그런 사람들한테 이 법원이 낙찰 금액의 한도에서 배당금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네. 내가 받을 배당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게 배당금 담보 대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 네. 예, 그리고 보통 그 부동산 NPL 같은 경우는 약간 부실화된 채권이 경매를 통해서 정상화되는 건전 자산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 그 우선 뭐 경매 과정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법원이 경매를 개시하고 입찰과 낙찰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을 내고 경매계에서 이제 낙찰을 허가를 해주게 되죠. 네네. 그러면 잔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러면 한 1개월 있다가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낙찰 받고 법원의 배당까지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단기간에 어떤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P2P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권리자의 배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배당금을 네네. 법원에서 배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것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먼저 P2P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당금을 담보로 한 P2P 대출 상품 과연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그 법원에서 그 배당금을 나눠주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네네. 단기간이기 때문에 또 약간 대출 금리가 좋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배당을 한다고 해도 다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 법원에서 배당받을 기일이 연기가 된다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 약간 늦춰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이유 이외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 법원의 경매가 됐을 때 이 담보 물건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치가 있고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 네네. 앞에 있는 채권자들이 다 가져간 다음에 후순위가 남는 금액으로 자기의 어떤 배당 금액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 담보 가치에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100%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아가더라도 네네. 뒤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잘못 계산해서 만약에 여기서 P2P를 했는데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기 원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그렇죠. 네. 저번 주 화요일 방송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1순위 채권자, 2순위 채권자, 3순위 채권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배당금을 받아가는 이제 우리의 입장은 3순위가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방법 말고는 또 없을까요? 등기부등본을 해서 권리 분석을 하게 되고요. 네네. 이제 배당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법원에 가면 그 배당표를 보시면 1순위부터 받을 금액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금액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려는 순위가 어느 순위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P2P가 2순위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네. 3순위로 P2P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법원에서 나눠주는 배당표를 보게 되면 내가 투자한 곳에서 만약에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정도밖에 못 나오는데 만약에 1억 원이 배당을 받을 것 같은데 네. P2P를 2억 원을 모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부동산 NPL, P2P 상품이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아직도 어렵다. 다른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P2P 예스 상담센터에서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P2P.
저희 예스P2P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P2P 금융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전화 02-6676-0074, 문자 샵 8181로 문의해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스P2P 상담센터 나와주세요. 네, 예스 P2P 상담센터입니다. 서울 전화 02-6676-0074 문자 샵 8181로 P2P 금융투자에 관한 궁금증 문의해 주시면요. 핀스트리트 신건영 이사께서 깨끗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개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올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젊으신 네, 것 같아서. 올해, 감사합니다. 네. 40대 초반이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업만 네. 7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노년 대비나 어, 이 부동산에 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제가 뭐 주변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동산 MP의 P2P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갖고요. 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부실채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경매 뭐 이런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투자를 할 때 뭐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문에 이제 상담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MPL P2P 상품에 투자하신 경험은 그러면 있으신가요? 아예 없으신 건가요? 네, 그쵸. 문의 드린 것만큼 그래요. 제가 투자라는 건 한 번도 없고요. 좋습니다. 네, 주식 투자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해본 적도 없고 MPL을 듣긴 했는데 아예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 모든 그쵸. 것을 알려달라. 이런 문의 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질문 제가 우리 이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노년 대비 P2P 때문에 노년 대비 때문에 P2P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거죠? 예, 그 방송 초두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P2P 투자가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주시죠. 네, 그 시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투자라는 걸 처음 해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 투자를 하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를 처음에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투자하신 금액을 어느 정도나 유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을 한 5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금으로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5천만 원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참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좀 이게 클 수도 있고 이제 부족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노년을 대비하신다는 거 보니까 임대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임대업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혹시 상가나 아니면 아파트 어떤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P2P 쪽은 제가 처음이라서 뭐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P2P 또 특히나 부동산 MPL, 부동산이든 부동산 MPL이든 이 P2P는 간접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을 직접 살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관련 펀드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주식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주식 펀드를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가 처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어떤 P2P 대출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나중에 5천만 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부동산에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부동산 MPL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동산 MPL을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쵸. 솔직히 저는 부동산 MPL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MPL은 혹시 아파트나 뭐 상가를 가지고 계시면 이거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네. 근데 받았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를 갖다가 이제 부동산 MPL 채권, 뭐 부실된 채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건 지금 말씀하신 채권이라는 게 부실 채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로도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인식과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부실 채권을 경매를 통해서 정상화가 된다. 상처받은 어떤 부동산에서 경매라는 치유를 통해서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이건 그 가격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 물건에 대해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사기가 힘듭니다. 보통 그래서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매각을 할 때 약간은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이런 전문 그 자산관리회사라든가 채권 전문 업체에서 경매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정상화시키게 된다면 시세가 형성이 되면서 좀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면서 거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도 네. 제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5천이라는 비용을 지금 말씀하신 부실 자산이라고 한 게 좀 약간 저는 약간 부정적인 좀 이게 느낌으로 와닿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금 손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네. 뭐 그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P2P 투자라는 것은 어떤 원금이 보장되는 어떤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어떤 예금이고요. 이 P2P에 대한 부분은 투자입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서 간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P2P 금융 자체가 산업이 초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두려운 부분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NPL 같은 경우는 N자 약간 이제 좀 부정적인 용어가 있겠지만 그래서 특화된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식 알기 쉬운 주식이라든가 일반 담보부 대출 같은 경우는 분석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만 이 부동산에서도 그 경매 그리고 또 부동산 NPL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거든요. 사실 모든 투자는 남들이 안 쳐다보는 그런 곳에서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 부동산 NPL P2P는 어떤 직접 투자를 통해서 싸게 사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직접 투자가 아닙니다. 네. 그거를 담보로 한 어떤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간접 투자로 소액을 가지고서 간접 투자 경험을 쌓으시고 아까도 나왔지만 어떤 금액적인 분산 투자 그리고 시기적인 분산 투자. 네. P2P 같은 경우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2년짜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뭐 10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이제 P2P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연간 1,000만 원 한도라는 어떤 규정에 네. 때문에 이제 큰 금액은 투자를 못 하시겠지만 소액으로 어떤 P2P에서 경험을 쌓으신다고 하면 네. 나중에 좀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직접 투자로 해서 진짜 원하시는 부동산에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금에 대한 내가 이거 손해를 많이 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다면 제일 큰 불안감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거를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죠. 예.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산 투자를 하는데 이게 아주 작은 소액으로 여러 개를 쭉 나눠서 분산 투자를 했었을 때도 그런 리스크가 많이 올까요? 그 분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리스크는 줄어들겠지만 사실 저는 너무 많은 또 분산은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의 투자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야지 10,000원짜리 투자해서 뭐 10원을 얻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3개, 4개 등분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그래도 약간 의미 있는 수익률을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아니요, 대신 예 말씀하시죠. 좀 이렇게 항상 제가 즐겨보는 그 시청자로서 네네. 좀 궁금한 부분을 많이 해소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럼 지금 한 5천 정도 제가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뭐 1,500, 뭐 1,500, 뭐 한 2,000 정도 이렇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한 그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그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요. 금액까지 여쭤보십니다. 예, 금액은 네. 5천은 5월 말까지, 5월 28일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1,000만 원 정도만 됩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이시면 1,000만 원 한도로 1,000만 원 한도를 뭐 300, 뭐 6, 400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해결되시죠? 만약에 안 되셨으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네, 저희가 또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스 P2P 상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핀스트리트 신건영 이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30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스 P2P